암과 세포. 암은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졌다. 분열과 속도 조절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심혈관 질환보다 많고 150만 명이고 하루에 300명씩 사망하고 2030년에는 암 환자가 2배 증가하는데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고 2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2명 중 1명은 암으로. 암은 왜 걸리느냐? 암은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아까 과립구가 확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암세포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암은 두 가지로 생깁니다. 직접 과립구가 활성산소로 암을 만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산소가 없을 때 암세포가 생겨요. 여러분 뭐 가슴을 치잖아요. 막 답답해가지고 이럴 때 암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산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암세포로 바뀐다는 게 밝혀졌어요. 응? 그러니까 산소 부족한 거하고 활성산소, 이게 암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암의 원인이 산소는 부족하고 활성산소는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암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하면 되죠. 활성산소는 내리고 산소는 올리고 이러면 돼요. 그럼 산소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을 확장시켜야 돼요. 이걸 내리려면 시아니딘을 먹으면 끝나요. 근데 시아니딘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시아니딘을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이 꼭 복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현재 암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해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은 딱딱하다. 갯껍질처럼 딱딱하다. 암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캔서, 튜머, 카시노마가 있는데 캔서는 악성 종양을 의미하고 튜머는 그냥 혹입니다. 그리고 카시노마는 상피암 중에요. 암은 상피암과 이제 그 혈액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카시노마는 그냥 상피암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상피 조직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암은 이렇게 활성산소와 카시노겐 발암 물질이 이제 그 암을 만드는 거고요. 정상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로 바뀐다. 혈관은 이렇게 좁아져 있고, 암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체세포가 이렇게 바뀌어서 암이 되는 경우는 이것은 제자리암이라고.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제자리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만. 근데 이런 암은 사실은 생명에 지장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고 괜히 수술을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두 번째부터가 문제인데, 이 체세포가 줄기세포나 체세포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공격을 당해서 악성암으로 바뀐다. 이런 경우에는 전이가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무섭죠. 그래서 이런 암도 얼마든지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줄기세포성 암은 안 돼요. 그 줄기세포성 암은 정말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줄기세포가 암으로 딱 바뀌어버리면 커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저희 당숙이 건강검진을 12월 달에 받았는데 한 3월, 4월 달에 췌장암으로 이렇게 췌장암 말기 검진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게 약물에 의해서도 올 수 있어요. 감기약을 한 달 정도, 감기약을 막 치료받는 한 달 정도 먹었을 때 췌장암, 급성 췌장암에 걸려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된 식생활에 의해서 한 10년, 15년 뒤에 생기는 암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독소 이런 것들이 급성적으로 날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방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올지 몰라요. 네. 암은 이게 돌변적이다. 그리고 계속 커지고, 그 다음에 암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내시경을 해가지고는 암을 발견하기 힘든 게, 이게 이제 보면 볼록 올라와 있죠? 이 볼록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은 이건 암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이제 이쪽에, 우리 혹이라고 해요. 양성종양이라고. 선종이라고 들어보셨죠? 선종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시경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밑으로 이렇게 커져요. 이건 CT 촬영하기 전에 모르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암과 비슷한 게 있다 하는 경우에는 CT 촬영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 근데 위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CT 촬영 같은 경우는 거의 밑에서는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자기 증상이 나타나요. 소화가 안 된다든지 좀 통증이 느껴진다든지 이게 그런 소화불량과 통증이 보름 이상 가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촬영을 해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타 조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하고 항상 몸이 체온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체온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혈관이 좁아져요. 그래서 암에 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폐암 사망자는 1위가 이제 남녀 1위가 폐암이고요. 남자는 위암이 2위, 여자는 간암이 2위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여자가 왜 간암이 이렇게 많아? 여자들이 술, 담배도 잘 안 하는데 간암이 그렇게 많아요. 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특별하게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화장하고 하나는 진통제를 많이 먹어요. 진통제. 왜냐하면 생리통하고 피임약, 이제 피임약은 뭐 남자들은 거의 안 먹기 때문에 진통제하고 이 피임약하고 그다음에 화장품이 세 가지가 원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남자는 위암이 왜 이렇게 많느냐? 우리나라 남자들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술하고 그다음에 술을 먹을 때 반드시 먹는 게 있죠. 남자들 고기를 구워서 소주에다 착 먹죠. 그 구운 고기가 가장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다음에 대장암은 위암하고 좀 비슷한데 남녀 공통으로 4위인데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삼겹살이다. 네. 삼겹살을 다 구워서 먹기 때문에 암의 발생률이 이렇게. 근데 어쨌든 지금 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스트레스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약물, 화장품, 음식 이 순서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암 중에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 술, 담배도 많고, 이런 분들, 아마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다 스트레스하고 미세먼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미세먼지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가 최선이다. 항암제를 쓰면 이렇게 DNA가 효소, 프로테인, 단백질을 만드는 걸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쓰면 여러분들 몸에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면 효소가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머리도 빠지고 막 온몸에 털이 다 빠지고 효소도 못 만들고 말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정상적인 세포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항암제는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크기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급성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거지 완치 목적으로 쓰는 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돼요. 항암제는 제가 딱 말씀드리면 이 말씀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항암제를 썼을 때 수명 연장 효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게 얼마나 되는가? 항암제를 썼을 때 공식적인 수명 연장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자, 퀴즈입니다. 2달, 6달, 1년, 2년. 항암제를 1년간 썼을 때 2달입니다. 그것도 많이 잡아서 2달이에요. 보통 1.2개월 정도. 근데 이게 사실은 1년을 받잖아요. 1년을 갖다가 그 고생을 해가면서 항암제 치료를 받는데 실제 고작 수명 연장이 되는 효과는 1.6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 항암제라고 있죠. 그러면 좋다. 제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 치료는 얼마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2달, 넉 달, 4년, 6년. 얼마나 될까요? 표적 항암제. 그래도 2달보다는 낮은 넉 달. 네? 이렇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면역 항암제 있죠. 면역 항암제에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실제 효과가 있는 건 10%밖에 되지 않고 효과가 있어도 1년 이상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항암제는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항암제는 그냥 암의 크기를 좀 줄여주고 급성암, 이게 수명을 한 1년 길게 해봤자 아까 아무리 좋은 항암제도 1년 이상 수명 연장시키기 힘들다고 하는 거죠. 응? 그래서 항암제 너무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항암 치료 잘 받아서 완치된 게 아니고 주변에 완치된 사람들은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암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너무 노력을 한 거예요. 네? 항암 치료 받으면서 정말 본인이 노력을 해요. 그 항암 치료만 받은 분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본인이 정말 생활 습관도 바꾸고 파이토 케미칼도 먹고 햇빛도 쬐고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생각 다 버리고 그렇게 병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례에서 좋아진 사례가 그나마 몇 %씩 나오는 거예요. 자,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을 받으면 암 재발 전이 새로운 암이 생길 수밖에 없다. 면역, 혈류 다 저하되고 독소와 점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시아니딘을 같이 쓰자. 이게 안토시아닌, 시아닌인데 안토시아닌을 같이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항암 치료 효과는 늘려주고 부작용은 줄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실험에서 어느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안토시아닌은 실제 정상세포, 항암제는 정상세포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항암제 쓸 때 안토시아닌을 같이 쓰면 일반 세포를 더 죽이지 않느냐. 항암제도 죽이는데 일반 세포까지 죽이면 우리 독성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는 걸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정상세포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암세포만 80% 죽이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항암 치료 받을 때 같이 쓰면 훨씬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 기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고 항암 치료 용량도 좀 적게 써서 우리가 항암 치료 부작용을 좀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활성형 시아니딘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세계적인 이제 저희 발명이다 해서 저희가 이걸 국제 특허를 이번에 준비를 하고 아마 10월 달에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인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쥐에다가 유방암 세포, 쥐에다가 쥐에다가 어쨌든 이런 그 암을 일으키는 이런 발암 물질을 계속 이렇게 묻히면 암이 발생이 됩니다.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인데 여기는 실제 그 우리 활성형 안토시아닌 시아니딘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한 이런 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주 정도 이렇게 봤는데 20주 정도면은 쥐가 보통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한다고 봤을 때 20주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쥐로 보면은 한 쥐 인생이 한 4분의 1? 네.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를 발암물질을 노출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걸 썼더니 전혀 암세포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밝힐 수 있었고요. 네.